어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병이 생기는 원인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치유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고,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그 사람이 어떠하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하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강도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이원론으로 나누지 말라, 그리고 신앙과 삶을 이원론으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의 인체는 영적인 기능과 정신적인 기능과 육체적인 기능이 하나입니다. 하나로 서로 상호 돕고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육체 안에도 이 기능과 기관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 상호 돕는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요법이나 약물을 사용할 때 다른 기관을 또 망가뜨리게 되는, 그래서 수술도 잘못하면 다른 장기를 건드릴 수 있고 어떤 신경을 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물을 사용할 때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것은 또 다른 기관의 후유증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룰 때에도 어떤 한 부분 어떤 기계 부속을 다스리듯이 한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가 없고, 이 몸 관리 전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치료 방법도 전체를 관할하는 치료법을 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 나누어서 하겠지만 창조의학과 현대의학, 좀 대단히 거창한 주제를 달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하나님의 치료법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게 바로 창조의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는, 말하자면 천연치유라고도 하고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이런 거. 이것은 어떤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우리 몸 안에서 치유력을 일으키도록 몸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이런 치료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배우고 실천을 하는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재창조, 창조물을 관리하시는 이 창조,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창조과학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게 주제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맞죠? 창조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게 창조과학입니다. 이게 창조의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 먹고 살아감으로 영생을 할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하고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양식들, 우리가 먹어야 받아야 사는 그 좋은 에너지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치유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2시간에 걸려서 이 창조의학과 현대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현대의학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창조의학을 통한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는 그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제가 지금은 우리가 현대의학의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뭐 가벼운 혈압, 당뇨 이런 병들은 우리가 혈압도 당뇨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당뇨는 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이런 원인에 의한 당뇨가 있고요. 혈압도 어떤 유전성에 의한 이런 당뇨가 있어요. 본태성 혈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가족력이 문제다,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변질이 일어나서 생긴 당뇨병, 고혈압, 여러 가지 질환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고치면 바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유전성으로 가지고 나온 이런 질병들은 생활 습관을 고친다고 해도 그게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참작해서 이 천연치료법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환우들을 많이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암 환자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도 잘 안 하면서 수술이나 약물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우리 암 중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 유방암 환자 자매가 들어왔는데 수술을 하고 왔다 그래요. 또 우리 며칠 전에도 또 유방암 수술을 하고 온 자매님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수술을 안 하다가 병을 키우신 자매님도 계시고, 자,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몸 관리를 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항암제나 수술에만 의존할 수 없는 병이 사실은 암이에요. 그러나 의사에게 일단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암병,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서 또 제가 가진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지도할 때에 몸속에 암이 생겼으면 잘라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초기에 잘라내는 게 제일 좋다. 왜냐? 지금까지 암이 생기도록 생활한 그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한다면 이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 초기에 정신을 차리고 이런 하나님의 치유법을 알아가지고 당장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받고 생활에 변화가 오고 건강생활 철저하게 법대로 하면 그 얼마 안 가면 사라져 버려요. 암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 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현대의학은 거부한다.
그리고 뭐 시원찮게 뉴스타트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기분 좋게 웃고 운동하고 먹고 놀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먹고 놀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 의사 무시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암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라는 이 치료 요법을 잘못 알고 하면은요, 거기 소가 들어갑니다. 그 소가요. 그래서 그 뉴스타트 하면 그냥 다 낫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그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나중에 보면 다 퍼져가지고 손도 못 댈 지경이 돼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우분들을 이 상담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가 할 일을 반드시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서 혼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법칙을 세우시고 관리할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연계와 모든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우리가 배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자연치유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감정과 기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일이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준 게 성경입니다. 그걸 풀어놓은 책이 연애신 화해부인의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연애신을 보면 없는 게 없이 만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면서 무조건 어설픈 뉴스탄다 한다시고 의사의 도움도 거절하다가 그냥 살다가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바깥의 분들에게도 이것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창조의학과 현대의학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병행해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두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몸에 암이 생겼다 할 때는 초기에 발견하고 바로 잘라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예, 일상생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생활을 그대로 계속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빨리 잘라야 되고, 잘라놓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암이 빨리 자라지 않고 없어진 것 같지만 또 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또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것이 내 암이 생긴 원인이 되는 잘못된 나를 바꾸지 않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 병이 또 나중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수술해냈다고 안전하게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항암제를 주어서 더 못 일어나게 막았다 할지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항암제를 주어서 면역력도 같이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 생활 계속하면은 더 빨리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은
뭐 그게 유방에 생겼든지 장기에 생겼든지 어디에 생겼든지 간에 초기에 발견해서 잘라내면 좀 쉽게 잘라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자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암은 그리고 이제 암이 좀 더 컸다 이렇게 컸을 때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유방암 환자를 얘기할 때에 유방에 이제 암이 한 2.5, 3cm 되면서 이제 임파절까지 겨드랑이까지 다 이렇게 되었다. 또 혹은 배도 좀 갔다. 이래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제를 해서 암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진단이 나온다면 항암제를 놔서 암을 줄이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이 금식, 과일식 과정을 통해서 그거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놔서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면 항암제 맞는 동안에 내 몸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술해가 잘라내고 나면 몸에 이미 면역계는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암제로 인해서 우리 인체 각 기관에 합병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 몸을 관할하는 이 자율신경 조직 기능이 다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몸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이 항암제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몸이 활동하도록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그동안에 면역력도 다 죽여놨기 때문에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니면 다 잘라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생활을 또 그대로 한다면 또 암이 생겨서 그때는 아주 암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막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암제를 해서 암 사이즈를 줄여서 이제 이 수술을 하겠다는 그런 진단이 혹시 내려지면 그냥 항암제를 하지 말고 이 체력이나 체중이 받쳐만 준다면, 이런 분들은요 한 4, 5일, 일주일 정도 물만 먹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참된 금식에 들어가면 한 달쯤 가서 보면요 암이 거의 절반은 줄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과일식이나 금식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벌써 사이즈가 줄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생활로 암 사이즈를 줄이면서 퍼져 있는 것들을 다 짤짤한 거 이제 이렇게 죽어나가면서 나중에 큰 덩어리만 남으면 그때 가서 잘라내면 나중에 회복이 참 잘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최대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딱 갖추어 놓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암을 잘라내고도 자연치유 회복이 굉장히 잘 돼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제를 많이 맞아 놓으면 모든 우리 인체 법칙의 리듬이 다 깨지고 이게 후유증으로 나중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항암제는 이제 최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 사이즈가 어디든지 크든 작든 생기는 거는 그냥 잘라내면 좋다 그랬죠. 그리고 잘라내고 나서 항암제를 하지 말고 바로 2000년 치료법에 들어와 버리면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치유법대로 이제 내가 고쳐져야 내 삶이 고쳐질 테니까 우리는 생활 고치는 것보다 내 생각,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건강생활에 들어가면 몸은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암하고 그냥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몸 여기저기 퍼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암이 크지 않은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거는 수술도 못하기 때문에 항암제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부터 실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치료법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한두 달 치료해보면 짤짤하게 여기저기 생겨난 암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간암 환자일 경우에 색전술이라는 거 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방사선으로 하든지 항암제로 하든지 일단은 암을 크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줄여놓고 그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아서 영양을 더 받지 않도록 영양소를 더 공급을 안 하고 거기 약이나 방사선을 줘놓으면 이게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이 색전술을 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색전술이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좋은 방법 같지만 결과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건강치료법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서 옛날처럼 고기도 먹고 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이럭저럭 생활에 옛날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피는 암을 키우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피를 만드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전술을 해서 혈관을 막아서 간에다가 영양 공급을 안 함으로 거기 있는 암들이 굶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일시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외부로부터 영양 공급이 안 들어오면 암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장기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색전술을 하고 나면 암이 여기저기 잘 퍼져나갑니다. 간에만 암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몸 전체에 전이가 빨리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천연치유법으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식사법 배워서 우리 몸에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드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받으면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피를 만들어서 몸에게 공급을 할 때 몸에 있는 암세포도 소멸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건강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 몸의 피가 건강한 피, 정말 몸에 생명을 주는 피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그 피 속에 있는 면역력이나 이 생명력이 암세포를 오히려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준다고 할 때에 색전술을 해놓은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간에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피가 바뀌고 깨끗한 면역력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피를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암도 치료를 할 때인데 이게 색전술을 해서 영양 공급을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자연치유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뛰어나온 암세포들, 다른데 여기저기 뛰어나온 암세포들은 이제 이렇게 건강생활로 바꿔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여기저기 암덩어리들이 불룩불룩 많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장기에 암들이 많이 퍼져 있다 할 때에는 병원에서는 또 항암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항암제를 안 하는 것도 좋고 수술도 못하지요. 수술도 못하고 항암제도 별 효과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암이 막 퍼져가지고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항암제 해도 별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다가 이 잠자리 가만 놔두면 괜찮아요. 그냥 지 혼자 날다가 가버리게 내버려 두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자매님도 뭐 간에도 있고 장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암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하라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 항암제를 하라고 할 때 그 항암제가 이 암을 다 죽여버리도록까지 항암제를 맞아 나가려면 이 몸이 먼저 죽습니다. 이 몸이 못 견뎌요. 음식도 못 먹고 죽어요. 몸이 먼저 죽어요.
몸이 먼저 죽고 면역은 다 죽여버리고 암세포는 항암제로 죽다가 나중에 이제 이 몸에서 더 항암제를 못 받아들일 정도 되면 멈추잖아요. 그럼 거기서 암은 또 더 악성암으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희망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항암제는 오히려 독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해서 일단 이 암을 막아가지고 몇 개월 더 생명을 유지한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생명의 질, 삶의 질은 안 맞고 짧게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통증이 없고 먹는 데 문제가 없고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지내라. 그리고 치료가 더 안 된다 할지라도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훨씬 낫다.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보면 유방암 환자가 폐로 전이되고 이제 뼈로 가면은 통증이 옵니다. 여기 우리 한 자매는 이제 뼈로 갔기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좀 힘들었고 지금은 그게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뼈로 암이 가서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면 그때는 항암제를 한두 번 맞아버려요. 그러면은 뼈로 전이된 암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아직 유방이나 폐에나 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항암제를 한두 번 맞아버리면 일단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암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항암제는 절대적으로 암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것만 아십시오. 왜? 암을 죽이는 약은 전부 몸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표적 치료를 한다, 면역 치료를 한다, 그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몸을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전체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손해를 본다. 이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상담받는 환자들 중에 뇌종양 환자들이 있어요. 뇌종양 환자는요, 이거 이제 의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 주변의 신경들이 어느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몸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뇌에 수술을 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말 뇌 수술을 받아서 안전하게 정상으로 옛날 사람처럼 회복되는 사람은 아직 저는 잘 못 봤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뇌종양 환자들 상담을 하면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 권하지 않는데 이것을 수술을 잘 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뇌종양은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암은 드러냈다 할지라도 불구가 되든지 정신 환자가 되든지 어떤 문제가 다 옵니다. 이 우리 인체의 전체 관할하는 공장이 이 머리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머리의 신경 조직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어떤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부분에 어떤 실수로 손이 갔다든지 아니면 열어가지고 잘라내다가 위험한 신경들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자르다 보면 옆에 암을 남겨놓고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암 잘라내고 다시 거기에 암이 남아있는 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생활 안 고치면 여전히 그건 또 커나가는 것이죠. 더 확대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에 있을 때 어떤 뇌종양 환자 상담을 받았어요. 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하고 이제 수술 날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가 이래 이 의사 문제가 터지면서 수술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인데 수술을 안 하고 이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는 한국에서 최고로 뇌종양 수술에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이분은 한번 예약하기가 어려운 분이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니까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아직 이제 의사들 이게 있어가지고 시간 이제 바로 수술을 못하게 이제 몇 달 이렇게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집에 있으면서 쭉 가르쳐 줬어요. 어느 일에 요양을 가라 하니까 지금 갈 입장이 못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일찍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저께 그 환자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여기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집안 사정이 뭐 애들 어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날짜가 돼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이 뇌종양 때문에 왔던 증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수술을 하려 하느냐, 그 가족들도 말렸어요. 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그 친척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를 상담을 했는데 환자하고도 직접 상담 다 했어요. 제가 그 수술은 최후 방법이지, 지금 이거 해보고 괜찮으면 수술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두 달 해보고 나니까요, 진짜 많은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받았느냐? 더 좋아지려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는 진짜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져도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잘라내는 게 좋다 하고 잘랐는데, 처음에는 정신병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막 행패를 부리는 이런 정신적 문제가 오더니 지금 이제 한쪽 마비가 온 거예요. 팔에도 마비가 오고 수족에도 마비가 오고 어떤 사람은 시력도 잃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빨리 오라고 했더니 뭐 아이가 지금 학교를 가야 돼서 보호자가 없어서 못 오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런 핑계를 일단은 대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친척하고 얘기했어요.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은 정말 잘 돼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한 1년만 가버려도 거의 안전하게 될 텐데 이걸 손을 대가지고 다 망가뜨려놨어. 그래가지고 박상선 뭐 항암제 지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는 코스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암을 다 못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정상이 사라질 때는 이미 뻗어가던 암세포들이 죽어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환자, 그리고 제가 또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도 그분도 몸이 튼튼하고 아주 좋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계속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베델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세미나를 떠나면서 베델에 와서 이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고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분도 여전히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수술 받고 베델에 와 계시는데 옷에 오줌은 질질 싸고 내 방인지 남의 방인지 모르고 이 방 저 방 자꾸 들어가고 사모님이 그 관리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좋은 거는 항상 웃고 친절한 겁니다. 참 성격이 변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냥 이거 더 크는 것만 막아도 이대로 살면 될 텐데, 왜냐면 그때 뇌종양 이거 검사 나올 때 아무 증상 없었거든요. 종합검사에 들어갔다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몸에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이대로 건강기별대로 자라면 더 안 크면 그만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내비두고 살자. 차라리 손대가지고 후유증 일으키지 말고. 그런 분들이 더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뇌하수체 종양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도 머리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서 이 사람도 뭐
시력도 문제가 오고 이 수족에도 문제가 오고 뭐 어디 문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은 베델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남편이 베델에 와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받은 그 자기 남편 권유로 또 베델에 와서 그분이 이 건강생활 배우고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그때가 벌써 10몇 년 전인데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뭐 문제 없어. 그 베델에 와서 있는 동안에 이미 시력은 돌아왔고 자기 몸 상태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커지도 뭐 줄어들도 않고 그대로 또 있답니다. 그 10몇 년을 그대로 있대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된다. 그건 없는 것처럼 살면 돼. 그리고 지금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있다 하니까 그 잘라내려 하다가 또 이제 부작용이 오는 거라. 그냥 내비두면 된다. 그래서요, 이 몸에 암이 일단 생겼다 할지라도 위험한 자리에는 수술 안 하는 게 훨씬 낫고, 뭐 유방이나 어디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장기 조금 잘라내고 이런 것 같으면 잘라내버리는 게 간단해요. 특히 이제 유방암 생기면은 자를 수만 있으면 저는 잘라라 그래요. 병원에서 수술이 된다고 하는 한계선이면 수술해버려야 된다. 이 겨드랑까지 싹 임파선 털어내고 하나 그냥 찌찌 잃어버리는 요로 하고 목숨을 지키는 거니까 잘라내도 문제없다. 이런 경우는 잘라야 돼요. 놔두면 이게 점점 퍼지고 그것도 커지지만 이건 이제 폐로 뼈로 나중에 몸에 다 퍼지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대충 이제 암 환자들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 환자들이 살이 자꾸 빠지잖아요. 살이 점점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빨리 안 낫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살이 자꾸 빠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암이 몸에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고 잘못 먹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먹어도 살 빠집니다. 폐결핵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결핵균이 몸에 있는 영양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먹는 그게 결핵균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핵 환자들 뭐 고단백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먹고 옴장음에 뱀이며 뭐 개구리며 뭐 온갖 이 고단백 덩어리들 자꾸 갖다 먹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결핵균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몸이 자꾸 야해지니까 가족들은 기운 없고 몸에 살 빠지니까 니 못 먹어서 그렇다. 니 그 풀떼기나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혹시 이제 이 암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과정에 있어도 암이 자꾸 빠지면서 몸이 아직 완치가 안 됐을 때 지금 투정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고기를 만약에 먹었다 하면요 바로 통증 옵니다. 바로 통증 오고 바로 암이 일어나요. 이 천연치료 받다가 암이 죽어가던 과정에서 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 붙은 데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확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급하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천연치료 받다가 보신하려고 고기 덩어리 몇 번 먹고 통증이 와서 그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료를 받다가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려 가지고 이 사람 이래라 저 사람 저래라 여기 오니까 이래라.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그거 다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바뀌어야 이 몸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안 바뀌고 뭐 이든별이 와서 몇 달 있다가 조금 좋아졌다 완치는 안 됐다 집에 가서 또 이 사람 이거 해라 저 사람 저거 해라 그래서 또 했다 그러면 그냥 안 돼요. 그럼 이든별이 가도 안 되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온 손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손님은요, 여기서 이제 자기 뭐 사업 거래 조금씩 일을 하면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와서 건강식 철저히 하고 몸이 좋아지고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또 고기 실컷 먹고 들어와.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그거 뭐 또 좀 회복 조금 시켜놓으면 또 뭐 볼일 본다고 사업적으로 또 나갔다 오면 또 고기 먹고 와. 나중에 그 여기 몇 개월 있었는데요, 들쑥날쑥 하면서 밖에 거 먹고 여기 거 먹고 하다가 보니까, 왜? 여기 음식 먹으니까 살 빠지거든. 몸에 일단 노폐물이 빠져야 되고, 암덩어리가 아직 몸에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너 꼴이 그래 되겠냐, 이거 먹어야지, 그래 먹고 죽는다니까 또 먹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었지요. 죽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든밸리는 이런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서 이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해보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부인도 의사의 일은 환자를 건강하게 살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이 의사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은 무지해서 다 병이 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여러분, 혈압 환자들 있지요. 혈압 환자들도 여러분이 금식, 과일식 이렇게 하고 건강식 하고 하면 아주 피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막힌 혈관이 청소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어제부터 금식에 들어가 계시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요, 혈관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전부 다 살아나는 생리작용에 의해서 이 노폐물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는 혈관벽의 청소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해놓고 생명을 주는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좋은 피를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제일 첫 단계에 일단 물만 먹이고 음식을 끊어주는 게 자연치유의 1차 조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 그걸 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혈관이 청소가 되고 피도 맑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혈압은 정상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왜? 혈압은 이 심장 박동에 의해서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될 때 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청소를 해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심장 박동도 일어나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하대요. 그런 사람들은요,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요, 과일식 하는 동안에 혈압이 200씩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세미나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요, 과일식 하고 있는데 밤중에 혈압이 막 200이 올라가요. 그래서 응급실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약을 쓰고 응급 상황을 하고 다시 왔는데 이제 조절이 살살살 되면서 이제 약은 점진적으로 끊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혈압 환자들도 점진적으로 약을 끊지만 어느 순간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 환자들이 건강 생활을 해도 항상 혈압 체크를 해가지고 위에 혈압이 180 이상, 170 이상만 올라가도 혈압약을 약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150, 60 이럴 때는 혈압약 안 써도 돼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 이제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혈압약 그거 자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스피린 피를 묽게 하는 이런 약들은요, 그 몸의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은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다른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혈압약도 안 먹는 게 좋고 170, 180 위험 수위로 올라가면 그때 조금 먹어서 일시적으로 떨어주고 운동을 하고 정신 기분을 안정을 시켜주고 조절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약을 한 번씩 쓰지만 일상적으로 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도 이 혈압약 환자가 그런 환자 특이한 경우 외에는 보통 혈압 환자들은 꼭 과일식 금식이 못해도 말이에요. 그냥 건강식만 하고 운동하고 이 생활만 해도 일주일 지나가면 혈압이 다 정상돼요. 어떤 환자들은 보면 이제 보호자가 따라오잖아요. 자기는 환자도 아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이런 혈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는 보호자 하면서 여기서 밥 먹고 그냥 봉사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주일 후에나 이 혈압을 딱딱 재보면 그럼 다 정상으로 혈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만 시켜줘도 혈압 같은 거는 전부 조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식사가 피를 맑게 하고 피 속의 혈전을 다 풀어나가면서 자연 치료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혈액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에 따라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당뇨 환자도 그렇잖아. 1항 당뇨 2항 당뇨 이런 거 다 구분을 했었지만 나면서부터 소아당뇨, 인슐린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인슐린을 또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혈당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당뇨가 생긴 이런 분들은요,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이 과일식하고 건강식 이렇게만 조절을 해 나가도요, 혈압이 그냥 정상으로 전부 조절됩니다. 조금 많이 먹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집니다. 밥 먹고 나면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금방 떨어지면서 이 조절을 다 해요. 그 200, 30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 이 세미나를 할 때에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 선교하기 위해서 이 전도회를 하는데 아주 이방인들만 이리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실천을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뒷날 저녁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간증을 하겠대요. 어떤 남자, 젊은 남자가. 그런데 이분은 자기 부모로부터 이 전부 당뇨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당뇨가 자기는 재 보면 500, 600 이상 나가니까 재지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팔목에다가 무엇을 설치를 해놓고, 팔인지 어디 설치를 해놓고, 팔 위에 어디 설치를 해놓고 컴퓨터 자기 전화로 이 체크가 된대요. 스마트폰으로. 그래가지고 이 체크가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분이 딱 오더니 어제 여기서 첫날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고 이거 나도 해봐야 되겠어서 했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과일만 먹었대. 그런데 이거 딱 해보니까요, 이제 핸드폰으로 계속 당 체크가 되니까 과일을 먹고 나면 적시로 조금 올라가더니 몇 분 안 되면 정상으로 오더니 하루 종일 정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집회 또 마치는 날 이분이 또 나와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너무 확실해서 내가 또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과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 들어갔잖아요.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도 이게 정상이래요. 자기 부모들이 또 다 당뇨 환자라네. 그런데 자기는 위험수위라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 당이 올라간 적이 없대요. 전부 100, 110, 20, 30에서 머무르는데 지금도 정상이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정인이 돼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막 너도 나도 좋아진 걸 나와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역에서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꼭 본태성, 유전성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것도 돼요. 되는데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잠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